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2023년 시험 대비 2차 합격 설명회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2차 합격. 자, 먼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저는 최은한 행정사고 저 이제 9회에 합격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여기 설명회부터 듣고 똑같이 모든 수업을 듣고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는데 동차로 똑같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2차는 지금 사무관리로이라는 과목을 맡고 있고 자 1차도 행정학개론을 다른 이제 시대주라는 사이트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공은 행정학 전공이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수험 지식과 더불어서 전공 지식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금 안 보실 수 있는데 자 요즘 추세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게 최근 5년간 전문 자격시험 자 전문 자격시험의 지원자 현황이에요. 출처는 법률저널이라는 사이트 법률저널 고시 자격증 전문으로 나오는 사이트인데 자 보시면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전문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죠. 다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이제 회계사랑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응시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관세사는 워낙 적기 때문에 인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뿐이지 전체적인 추세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행정사. 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간평사, 변리사, 관세사. 자, 행정사도 자, 우리 전문 자격 시험이에요. 전문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 3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10일에 이제 응시를 하실 거잖아요. 자, 8회 그리고 9회, 10회 2차 합격률을 생각을 해보면 8회 때는 2차 합격률이 이제 30%대였어요. 30%대였고 9회는 이제 20%대였고 이제 10회는 정확하게 18.88%고 이제 여러분들이 11회죠. 11회는 이제 10회 초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모든 자격 시험이 10회를 기준으로 어려워져요. 당연하게. 그 전에는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격하기가 쉬운 거고 이제 11회부터 조금씩 어려워질 거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 가장 쉬울 때죠. 지금이. 가장 쉬울 때라서 10% 초반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월 6일에 여러분들이 응시하실 10일에 행정사 시험 공고가 나왔어요. 자, 보통 일반 행정사를 준비를 하실 건데 일반 행정사가 원래 10회 기준 그리고 그 전에도 257명을 뽑았어요. 합격자로. 상대평가로 257등까지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3월 6일에 공고가 났어요. 255명으로 줄었어요. 인원수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줄었다. 자, 그러면 256등, 257등은 원래는 합격했어야 됐는데 이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10회 기준은 어려워지는데 지금 인원수도 줄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10일의 기준으로 앞으로 남은 시험 중에서 가장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공부 방법을 이제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 자, 일단은 행정사 시험이 법 과목으로 구성이 돼요. 다 법 과목이고 여러분도 공부도 법으로 하실 건데 특이하게 법전을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노무사라든지 대표적으로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시험장에 법전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 이걸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법조문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지에다가 법조문이 없는데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목차와 그리고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술형, 2차 논술형 답안지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죠. 채점을 하는데 논술형 답안지 그리고 법학 답안지는 기본적으로 목차가 잡혀져 있지 않으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목차를 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목차 잡기가 힘드니까 각 과목에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미 목차를 다 적어주시죠. 그대로 외워서 들어가시면 돼요, 목차를. 그리고 키워드도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이거 위주로 뼈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법학과 전공자 잘 없잖아요. 아무래도 로스쿨 이후에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법 과목이 낯선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낯서니까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회독수를 엄청 늘려주셔야 돼요. 회독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책으로 이제 단권화 시키는 과정이 2차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사가 보시다시피 8회, 30% 합격률, 9회 20% 합격률, 합격하기가 쉽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좀 착각하는 게 합격률이 높으니까 행정사 되게 쉽다. 그 쉽다가 공부가 쉽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합격하기 쉽다는 거예요. 공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법 과목이에요. 그리고 법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사례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합격하기가 그동안 쉬웠고 아직 10일에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15회까지는 충분히 동차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회가 넘어가면 애초에 이제 다른 자격사 시험처럼 한 2년 정도 잡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에서 우리가 기본서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2차에서 기본서가 필요한 이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흔들리시는 게 2차 기간에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서가 있는데 이 기본서를 안 보고 이제 요약서로 가려고 하죠. 요약서. 자, 근데 기본서를 아무리 급해도 한 번은 무조건 봐야 되는 이유가, 자, 뒤에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민법 같은 경우에 5문제가 다 사례형으로 나와요. 내가 달달달 외워도 정답이 A 사례를 써야 되는데 B 사례를 쓰면 그냥 바로 꽈락이에요. 자, 그리고 절차론이라든지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도 다 암기를 해서 들어가지만 이게 요약서로 암기를 하고 문제를 봤을 때 만약에 불이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다 그랬을 때 기본서가 없고 요약서만 암기를 하면 꺼낼 재료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꽈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기본서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이 안 돼서 급할수록 기본서는 한 번은 보고 그 다음에 요약서로 넘어가는 게 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계약법, 실무법, 절차론, 사무관리론,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계약법, 실무법, 계약법은 민법, 계약법은 5문제가 다 사례형이에요. 다 사례형이어서 단문을 다 외워도 사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하나 잘못 쓰면 꽈락이 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자, 그리고 실무법도 우리가 작년에 꽈락이 70%였죠.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자, 절차랑 사무관리론, 특히 절차는 사례랑 암기가 섞여 있고 사무관리는 올 암기라고 하더라도 불이탈을 냈을 때 기본서에서 읽었던 내용을 꺼내서 응용을 하셔야지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2차 아무리 급해도 기본서에 있는 사례 꼼꼼히 보시고 사무관리론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셔야지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과목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과목별로. 먼저 민법부터 볼게요. 민법부터. 자, 민법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사례형, 준사례형, 약수형 이렇게 3가지가 나왔어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차 문제가 3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사례형이 나오고, 사례형이라 하면 쭉 사례가 나와요. 뭐 갑은 몇 년도에 어떤 걸 뭘 했고 을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보고 이거의 논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례를 보고 이거는 민법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인지 내가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사례형. 자, 근데 여기서 나는 이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 것 같은데 라고 그 내용을 썼어요. 근데 답이 그게 아니라 만약에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례형.
자, 2번은 준사례형이에요. 준사례형. 준사례형은 뭐냐면 사례가 써 있어요. 사례가 써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논점을 알려줘요. 논점을 알려주는데 이게 맞는지 이거가 틀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내려줘라 하는 게 준사례형이에요. 논점이 주어지고 그거에 맞게 이 케이스를 풀어주는 거. 그게 준사례형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약수령이에요. 약수령은 말 그대로 A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B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그러면 외운 대로 의, 요건, 효과 이렇게 쭉 써주는 게 약수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민법 같은 경우에 사례형, 준사례형, 약수령이 다 섞어서 나왔어요. 근데 어려워지기 시작하다 보니 작년 기준, 10회 기준에 모든 문제가 이제 올 사례형으로 나왔어요. 올 사례형.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약수령을 다 외우겠죠. A의 의, 요건, 효과 다 외우지만 사례형을 보고 적용하는 연습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사례형 같은 경우에 이해를 해야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계약 체결상 과실책이 이거를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 중간에 계약 체결 어쩌고저쩌고라는 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계약 체결 보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을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해야지 그 요건을 이해를 해야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해랑 응용을 같이 해야 되는 지금 다 사례형으로 나오고 있는 과목이다. 자, 그리고 이 민법은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타 자격증, 뭐 예를 들면 중개사라든지 아니면 타 자격증에서 민법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법의 답안지 수준 자체가 높아요. 근데 상대평가기 때문에 민법은 수준이 높아서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오히려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관리야, 시간 관리. 자, 왜 시간 관리냐면 여러분들이 2차를 봤을 때 1교시, 2교시 이렇게 시험을 볼 거예요. 1교시 100분, 2교시 100분 이렇게 시험 볼 건데 1교시 100분 동안 민법, 계약법과 절차론을 한 번에 같이 봐요. 한 번에 같이 보고 2교시에 실무법 그리고 사무관리론을 한 번에 같이 봐요. 자, 한 번에 같이 보는데 이 1교시 특히 민법 시간에 올 사례형이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얘를 막 쓰다 보니 절차론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문제씩 아예 백지로 내시는 분이 속출해요. 그러면 꽈락. 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사례형이니까 애초에 논점의 정리부터 의, 요건, 효과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까지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쓰다 보면 시간이 여기까지 넘어가서 얘를 못 쓰게 된다. 그러면 꽈락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관리가 포인트라서 민법 같은 경우에 당연히 공부를 하시고 답안지에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보통 한 문제당 8분에서 10분 정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8분에서 10분. 근데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12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례형에는 12분. 그리고 약수령은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자, 요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시간 관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민법 정말 중요하다. 사례형, 100% 사례형, 그리고 시간 관리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절차론 들어가 볼게요. 절차론. 같이 보는 거죠. 민법이랑 절차론. 그러니까 사례형이 나온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례형을 보고 이게 A 논점이다, B 논점이다 추출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자, 절차론도 민법과 같은 교시의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자, 얘도 똑같이 사례형 논점이 나와요. 사례형 논점이 나오고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이게 뭔가 절차상 하자다. 근데 절차상 하자 중에 어떤 절차상 하자인지를 맞춰야 돼요. 나만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례형 논점 굉장히 중요하다. 자, 똑같아요. 절차론도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보고 어떤 하자인지를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답을 쓰는 거예요. 그냥 암기해서 백제 쓴다고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절차론에 들어가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차를 만약에 하신다면 행정법과 그래도 제일 관련이 있어요. 행정법과 관련이 있다.
행정법도 되게 어렵죠. 절차론도 굉장히 공부할 게 엄청 많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3번 공부 비중이 엄청 높아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행정사 시험에서 공부 비중을 막판으로 갈수록 많이 둬야 되는 게 절차론 사무관리론이에요. 절차 사무. 왜냐하면 민법 같은 경우에 초반에 사례나 이런 거 이해하는데 시간을 들이면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막상 나오는 논점은 양은 제일 적어요. 다만 적용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뒤로 갈수록 절차론은 범위 자체가 양이 많아요. 들어가는 법이 많기 때문에 공부 비중을 늘려야 되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무관리론은 다 외우는 약수령인데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뒤로 갈수록 공부 비중이 늘려져야 되는 게 절차랑 사무. 어느 정도냐? 7대 3 정도. 이 7을 나중에 뒤로 갈수록 7을 절차론 사무관리론에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초반에는 민법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리론이죠. 사무관리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리론. 자, 얘도 되게 특이해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얘는 약수형만 나와요. 사례가 아예 없어요. 그냥 외우면 돼요.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다 외우면 되는 되게 정직한 시험이에요. 얘는 내가 모르면 떨어지는 거야. 못 쓰면 내가 못 외운 거예요. 되게 정직하다. 자, 그런데 이 사무관리론은 행정사에만 있는 시험이에요. 자, 민법이라든지 뭐 절차론 좀 관련된 다른 자격사가 있다고 하지만 사무관리는 행정사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생소해요. 용어나 그런 법 조문, 구문들이 되게 생소한데 그만큼 해독을 엄청 많이 늘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사무관리도 마찬가지로 법과목이 출제가 돼요. 법과목인데 약수령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 법과목, 법조문을 정확하게 글씨 최대한 그러니까 토시 하나 빼뜨리지 말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 문구가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 내가 자의적으로 막 쓰면 안 되고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 할 수 있다, 재량이 완전 다르죠. 그런 중요한 문구들을 내 맘대로 써선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무관리론은 휘발성이 엄청 강해요. 휘발성이. 자, 다 약수령이니까 백지에다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갑자기 A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러면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휘발성이 엄청 강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얘를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실무법. 자, 과목별로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무법. 자, 실무법은 사례형 한 문제가 딱 유형화가 돼 있어요. 유형화.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행정심판법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게 뭐 대상 적격이 문제인지 청구인 적격이 문제인지 청구 기간이 문제인지 딱 좀 유형화된 사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법이랑 비송사건 이 행정사법 그리고 비송 요거에 대해서는 단문이랑 약수령이 나와요. 약수령. 그러니까 좀 다르죠. 우리가 절차나 민법은 사례 위주로 해야 되지만 실무법은 사례는 딱 유형화돼 있고 요게 보통 점수 배점이 크게 나오고 행정사법 비송을 단문 약수령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요 실무법은 전범위로 학습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같이 섞어서 사례랑 행정사법 사례랑 비송 이런 식으로 섞어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공부를 해주셔라. 왜냐면 섞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요약집까지 이제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서를 갈 때 자, 우리 앞에 4과목 특성을 다 배웠죠. 4과목 특성. 특히 민법이랑 절차로는 사례 문제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례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수업을 들으면 필기를 하죠. 그럼 나중에 복습을 할 때 기본서를 보면 이미 필기가 되어 있어서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서 뭐 여유가 되시면 책을 한 권 더 사던지 아니면은 그 사례 문제만을 따로 이거는 이제 저의 비법인데 따로 타이핑을 해요. 문제만. 그러니까 필기가 돼 있지 않게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사례 문제를 필기가 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맨 사례를 보고 밑에 답을 가리고 보자마자 이거 어떤 논점이다 이거 추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서로 그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서에 사례 문제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례 문제가 담겨 있어요. 자, 이거 없이 그냥 급하니까 막 요약서만 외우시는 분들 있죠. 요약서 백날 첫날 외워도 사례 문제 5개 못 쓰죠. 다른 거 그냥 쓰면 떨어지니까. 요약서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얘는 외워야 되는 키워드나 이런 걸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중에 단거나 하는 용.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례를 외웠는데 내가 이 키워드를 못 외웠다. 그런 거를 요약서에다가 정리해 주시는 용.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절차론, 그리고 사무관리론은 따로 이 핵심 요약집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외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약서의 기준은 뭐냐면 이거를 보고 썼을 때 최소 이거는 목차 키워드는 암기해야 된다. 그게 이 요약서에 목차랑 쫙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반복적으로 해독을 해주시면 되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량도 그 2차 시험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가면은 간병사, 노무사, 행정사 등등의 표준 답안지가 있어요. 표준 답안지가 있는데 한 문제당 20점 분량이에요. 보통 차례형은 40점 나올 수 있겠지만 20점이면 이렇게 한 장을 딱 펼쳤을 때 여러분들께서 써야 되는 분량이 여기부터 여기 3분의 1까지 여기까지 쓰면 20점이에요. 더 쓰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 페이지 하고 3분의 1까지 한 문제를 끝내시면 돼요. 요 분량을 애초에 이 요약서에 실어 놓은 거죠. 요거까지만 쓰면 된다. 기본서는 더 양이 많은데 그걸 어차피 다 외워도 이거를 못 써요. 기본서는 사례 연습하고 이해하는 용, 요약서는 딱 답안지에 쓸 양을 추려서 외우는 용,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부 2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순서. 그래서 2차. 자, 지금 딱 공부 전략을 듣고 2차 스타트를 바로 하시면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그냥 2차 공부 무작정 하시는 분들, 그럼 전략을 안 세우고 공부를 하면 시행착오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듣고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공부를 하실 때 당연히 1단계는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없으면 응용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 특히 이때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민법이랑 실무법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공부를 하고 복습을 했을 때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되겠어요? 초반에 민법이랑 실무법을 내가 이해를 하는 게 1단계가 돼야 돼요. 이때, 그러니까 잘못하시는 분들이 이때 나 민법, 실무법, 사무관리 절차로 막 암기해야 돼. 그게 아니죠. 지금 초반에는 두 가지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먼저 됐어요. 기본 강의를 하면서 모든 사례가 나 이해가 됐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암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암기가 중요해요? 암기에서 잡아야 되는 건 여기선 뭐예요? 절차랑 사무관리론인 거죠. 사무관리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단계 전체 기본 강의를 4과목을 수강을 하겠지만 그래도 민법이나 실무법을 더 핵심으로 잡고 복습을 하시고 한 학기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암기를 위주로 가실 때는 절차랑 사무관리 위주로 암기를 잡으셔라. 그러니까 순서, 지금 중요도 순서가 이렇게 된다. 자, 말씀을 드려서 초반에 이 암기를 잡을 때 제가 7대 3이라고 말씀드렸죠. 절차랑 사무관리를 거의 7 정도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 이 두 가지 암기를 못 잡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불안하죠. 사실상 6월부터 10월까지 한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근데 초반에 암기를 못하면 뒤로 가면 불안해져요.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중 투입을 해서 암기를 잡아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가 잡혔다 하시면은 전 과목 요거 나눠서 한 5대5 정도로 이제 분량을 조절을 하시면 돼요. 분량을 조절하시면 되고. 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단계죠. 세 번째.
자, 여기 암기까지 됐다. 자, 여기 암기까지 됐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절차나 사무관리론에서 어떤 논점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했을 때 머리에서 목차랑 중요 키워드까지는 나오는 정도. 그게 이제 암기가 됐다. 보는 게 2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답안지 현출하는 연습인데, 자, 이 답안지 현출하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6월, 그리고 6월이랑 7월. 우리가 이때 진도별, 사례형 모의고사를 봐요. 주말에 모의고사를 보고 마지막에 8월, 9월에 실전 모의고사를 봐요. 실전 모의고사. 자, 이 주말에 사례형 모의고사는 진도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바로 전체 범위를 보는 게 아니라 미리 범위를 알려줘서 거기까지 공부해서 시험 보고 거기까지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를 6월, 7월에 하고 그 다음에 8월, 9월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답안지 안 써보고 그냥 머리에 쓰고 들어가면은 시간 관리도 안 되고 답안지 쓰는 방법, 법과목 목차 잡는 방법 하나도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당연히 시험 보셨겠지만 연습 안 하고 그냥 보면은 진짜 쉬운 것도 예를 들면 완전 벨트도 안 매서 실격되시는 분도 있죠. 그런 것처럼 답안지 연습 안 해보면 쉽게는 색펜 다른 거부터 파란색 절대 안 돼. 백지예요. 그리고 검정색이 아니라 애매하게 회색 같은 거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안 돼. 0점 처리요. 그거부터 답안지 문제를 1번, 2번, 3번, 4번을 써야 되는데 내가 1번, 2번, 3번, 4번, 4번. 자, 하나 0점이죠. 그런 식으로 연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한 번을 안 써보면 무조건 실전에서 실수를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답안지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는데 학원에 오면은 물론 좋겠지만 못 오실, 그러니까 내가 학원에 왔을 때 지금 솔직히 마감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마감이에요. 지금 자리가 없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추가 강의실을 열어서 답안지를 쓸 수 있게끔 하고 대신에 끝나고 모의고사에 대해서 강의평을 못 들어요. 그거는 지금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모의고사를 보고 강평은 인강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이제 생기게끔 제안을 할 건데 그만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다 요거는 현재는 마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 실전 모의고사, 주말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해서 새로 오픈이 되면은 꼭 와서 시험은 보셔라. 최소 한 번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험 막판에 과목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시험 막판에 하루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D-Day 날 4과목을 다 봐요. 4과목을 백지에다 논술형 다 보는데 그 하루 전에 정리할 수 있게끔 과목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약한 과목이 이제 판단이 됐을 거예요. 답안지를 써보면서 내가 약한 과목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를 조금씩 투자를 하되 고루고루 볼 수 있게끔, 왜냐면 하루에 다 보니까 고루고루 볼 수 있게끔 하시고 한 과목 책에다가 단권화를 다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답안지를 보면서 나 이 논점이 약하다. 그러면 그 논점 옆에다가 약하면 별표를 막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약한 논점이 뭐고 그 논점에서 내가 자꾸 틀리는 키워드가 뭔지 이 목차 진짜 안 헤어지는지 그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나 지금 1차나 2차를 같이 하고 계신다. 같이 하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1차 시작하시는 분은 절대 안 되고 혹시나 1차, 2차를 같이 하고 있다 하면 1차는 행정법과 절차론이 관련이 돼 있어요. 관련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은 행정법에서 나온 우리 비례 원칙이라든지 신뢰보호의 원칙이죠. 이런 게 절차론 사례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관련이 있는 거는 행정 절차론 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좀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단계는 행정사 실무법에서 비송은 다 암기를 보통 하시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막 암기를 초점 맞는다기보다는 사례 이해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법 사무관리론은 얘도 이제 이해 그리고 사무관리론도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얘도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2차 기간에 암기를 쫙 할 거니까 지금 이해하는 거 위주로 들어가시면 되시겠고, 지금 현재 2차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1차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1차 기출을 풀었을 때 70에서 80점은 나오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1차를만 하셔야 되죠. 기출문제는 우리가 아무래도 기본서나 이런 데 녹여져 있기 때문에 70점, 80점이 나오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평균 마이너스 10점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한 60점, 70점대이기 때문에 요게 안 나온다. 그러면 2차는 보지 마시고 1차만 하시면 되고, 지금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한 4월부터는 이제 1차 올인을 해주셔야 1차 합격을 해야지 2차를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2차잖아요. 2차가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암기를 어떻게 하냐를 진짜 많이 질문하세요. 암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일단 복습이랑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아니고 이제 2차 시기가 되면은 가장 좋을 때는 2차 강의를 들은 날 바로 복습을 하고 적어도 키워드, 목차 같은 거는 바로바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해 위주로 말씀을 드려도 세세하게 막 암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지, 목차랑 키워드 같은 거는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암기 확인. 자, 암기 확인은 뭐예요? 하나를 그걸 듣고 그냥 백지에다가 적어도 내가 기억나는 목차를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오감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효과 본 공부법인데, 자, 논술형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깐지라고 해서 막 손으로 외우세요. 손으로. 근데 손으로 외우는 거를 제가 되게 비추하는 이유는 팔이 아프고 일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서 저는 말로 외우는 거를 엄청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중얼중얼하게 말로 외우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고, 내가 회사다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핑, 우리 키보드에다가 그냥 한글파일 켜놓고 타이핑으로 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쓰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목차랑 키워드 한 번씩 손으로 써보는 건 너무 좋은데, 전체 답안지를 쓰시기에는 말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거의 이제 커리큘럼 설명을 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차의 전체 기간, 우리가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나서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되겠죠. 일단 2차,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는 지나갔으니까 어떤 과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통 기본 이론은 11월에 시작을 해요. 11월에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아예 동차지만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2차를 불합격하시고 다시 준비하시는 유예생 분들이 요 기본 이론을 이때 수강을 하고, 단문 기출이라 그래서 이제 사례형 위주, 사례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 그리고 요약하는 강의를 지금 2차 하시는 분들은 3월 지금 딱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6월 3일에 1차 시험을 보죠. 1차를 보면 이때부터가 다 2차 기간이고 여러분들이 다 들어올 건데, 이분들은 그냥 커리큘럼대로 쭉 오면 되죠. 근데 내가 1차를 끝나고 2차를 처음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중에서 보통 선택을 하시겠죠. 요렇게 기본 또는 단문 기출 요렇게 선택을 하시겠죠. 선택하는 기준은 오리엔테이션을 보고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둘 중에 본다고 하면 기본 이론을 듣고, 일단 얘는 천천히 듣고, 그럼 필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문 기출에서 기출문제 해설이라든지 사례 문제만 돼 있는 거를 핵심적으로 골라서 듣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듣고 여기서 없는 거, 사례형 조금 추가된 거라든지 기출문제 해설 같은 것만 추가로 수강을 하고, 기본 이론 겹쳐져 있는 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시간을 빼시면 되겠죠. 요렇게 선택을 하시되, 이 두 개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두 개는. 왜 들어야 되냐면, 모의고사를 봐야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문제를 연습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는 꼭 내가 인강을 듣는다고 해도 실제로 시간을 재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연습을 보통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학원 오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해를 위주로 하고 이때부터 이제 이해한 거 바탕으로 사례를 응용을 하면서 아, 이거 어떤 사례구나 응용을 하면서 외울 거 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암기는 목차랑 키워드를 암기를 하는 거고 사례형 모의고사는 목차랑 키워드가 뼈죠. 그거를 뭉쳐서 문장을 만드는 거를 이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장으로 만들기. 자, 이때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은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두 과목 시간 정해서 똑같이 봐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시험처럼 시간 배분하는 거 그리고 브리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진짜 외우는 것만 외우는데 내가 공부 안 한 거 나왔을 때는 어떻게 연습을 할 건지 그런 식으로 우리 실전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차만 하시는 분들 여기서는 기본을 먼저 듣고 여기서 선택적으로 추가적으로 수강을 하시고 자, 모의고사는 꼭 풀어보시는 걸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해서 2차 강의가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2차 과목에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는 건데 엄청 까먹어요. 그러니까 엄청 까먹어요.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힌트가 없어요. 그냥 백지에다 쓰는 거예요. 백지에다. 자, 그래서 제가 밀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빠진 거예요. 미실 구멍이 뚫린 거죠. 여러분들이 막 인강을 듣고 기본서 회독을 하면서 공부를 채워 넣는데 그만큼 물이 새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까먹고 했는데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1개월, 2개월 동안 계속 받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이 포기하세요. 아, 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조금만 참고 그 기간만 좀 참고 한 바퀴만 돌면 갑자기 회독수가 빨라져요. 2배로 늘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그러면 인풋이 2배로 늘어나면 빠져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인풋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지식이. 그때부터 조금씩 쌓이다가 시험 날 필요한 물의 양이 요만큼인데 시험 전에 미친 듯이 회독할 수 있다는 건 단권화가 잘 된 거죠. 정리가 잘 됐을 때 이게 쭉 올라오면은 합격하는 거고 마지막에 살짝 부족해서 살짝 요만큼밖에 못 채웠다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고 초반에는 내가 다 공부를 해도 자꾸 까먹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도. 그래서 요 기간을 잘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2차가 내가 아직 막 공부하고 바쁘고 그런 것 같은데 포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멘탈이 터져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당연해요. 그거를 버티면 2회독, 3회독, 4회독 갔을 때부터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작년에 동차로 붙으신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소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징징이었어요. 초반에 저 너무 하나도 왜 안 외워진다. 계속 까먹는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서 조금만 버티면 된다. 10회독을 해봐라. 진짜 근데 그분이 10회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되게 대단한 점은 10회독을 요약서로 한 게 아니라 기본서로 10회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관리론이 211점이 나왔어요. 211점. 그러니까 전국 3등인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진짜 안 외워진다고 했는데 거기를 딱 참고 회독을 계속 돌리면은 실력이 쭉 올라와요. 그래서 멘탈 잡는 게 정말 힘들고 그 멘탈만 잡아주시면 2차는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차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보시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속 응시생 늘어나고 있고 합격률 떨어지고 있고 2차는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과목의 특성이 지금 다 4개가 다르죠. 4개 달라서 지금은 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동차 가능합니다. 동차 가능하고 동차가 가능한 시기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앞으로 점점 몇 년이 지났을 때 나도 동차를 할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